조나단의 상상이상 12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스페셜 토크쇼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되겠어요. 제 좌측부터 소개를 드리면 상지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의 오초로 사장님,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나움 건축사 사무소의 오신욱 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에는 이신석의 종합 건축사 사무소의 김승남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JMY 건축사 사무소의 윤재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2부에서는 좀 더 가볍고 재밌는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각자 그 설계를 하시거나 또는 사무실을 운영하시면서 아쉬운 점들이라든지 또는 이런 점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점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바라는 점이 있으신지. 뭐 저부터 좀 네. 이야기할게요. 뭐 아쉬운 점보다는 뭐 물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네. 사무실이 그 서면 한복판 옥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15층 건물에 옥상이 있는데 그 보통 옥상들이 다 이제 우리 대부분 물탱크라든지 뭐 녹색 페인트라든지 에어컨 외기라든지 막 이렇게 해가 아니면 문이 잠겨 있죠. 네. 그래서 그래서 못 가는데 이제 저희 사무실도 역시 그런 옥상에다가 제가 옥상을 구입해서 네네. 건물을 설계를 하고 저희 사무실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조금 우리가 도시 속에서 버려져 있던 것, 건물에서 버려져 있던 이 공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팁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옥상들, 각 집에 있는 옥상들, 각 건물에 있는 옥상부터 먼저 조금씩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심지어는 뭐 아파트라든지 어떤 자기 사무 공간의 옥상들 구성원들이 올라가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정비를 해서 앞으로 좋은 공간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적 가치도 굉장히 제가 지금 올라가 있고, 또 실제로 공간적인 향유도 굉장히 제가 즐겁게 누리고 있고, 또 더 큰 건물 위에서 이렇게 내다봐도 굉장히 건물이 보기 싫던 것이 도시경관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산의 삼복도로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보면 전부 옥상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 각자 조금씩 손을 대면 우리 부산이 굉장히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설계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이 보면 굉장히 저는 이게 잘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위협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건물을 아주 윤택하게 잘 이렇게 디자인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주변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모든 작업에 좀 있어요. 사실은 특히 우리 부산의 뭐 초량이라든지 뭐 가까운 이런 것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네, 우리 집 가리는 집 짓는면은 무조건 가가 들어눕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우리 집 앞에 누가 지으면 들어누울까 저 소설 질문해요. 근데 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조금 아쉬운 점,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이제 제 아쉬운 점은 여기 우리 계신 세 분이 저보다 더 잘한다는 거.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윤재민 소장님 같은 경우는 대청동 뭐 협소주택 이걸 갖다 지금 설계를 해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물을 해서 그 옆에까지 또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그런가요? 알기로는. 네. 제가 배가 얼마나 아픈지 지금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 한번 좀 이렇게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소개도 좀 해주시고. 저희가 그 협소주택, 그러니까 대청동 협소주택, 네. 그 건물이 뭐 대한민국 대표 협소주택이 돼버렸죠. 네. 일단 그 전에 뭐 그것만 협소주택이었던 것은 아닌데 그 프로젝트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사실 거의 바로 오신욱 소장님도 협소주택 하셨잖아요. 뭐가 있죠. 그렇게 근데 삐서 못 바꿨어요?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그런가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아, 최초가 아니라는 거? 대청동 협소주택이 저희 사무소에서 제일 작지만은 그래도 꽤나 알려진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제 부산에서는 그렇게 큰 빛을 못 본 프로젝트예요. 그해 그 전국구 그 건축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부산에서는 사실 낙방을 했던 예, 출품했다가 그게 이제 낙방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그 대비를 이뤘던 그게 이제 낙방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관점 차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축계에서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도시 새로 보기, 도시 재생이 뭐 기존에 있는 건물만 이렇게 그걸 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신축을 하더라도 어떤 재생적 차원에서 어떤 도시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판단하는데 부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갑자기 등장한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네.
아까도 제가 그 프랑스 이야기를 꺼냈는데 저는 특히 파리시 같은 경우 도시법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도시의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도시를 존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죠? 뭐 주거 지역, 그죠? 상업 지역.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도시는 낮에는 거의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가 밤 되면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다든지 네.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게 현 우리나라 도시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도시 지역 지구를 다시 재정비하느냐? 파리시 같은 경우는 층별로 끊어요. 네. 그러니까 지상층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 예를 들어서 그 상부를 주거 지역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일환으로 그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왔을 때 땅이 매우 작습니다. 거의 20평 남짓, 네. 땅 평균 폭이 한 5m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땅인데요. 다들 건축주도 이제 처음에 의뢰를 하실 때는 그냥 상가 증축 정도 그렇게 의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베트남이나 어떤 또 다른 나라 여행을 할 때 3m의 기쁨이라는 어떤 다른 프로젝트를 봤을 때 저는 사실 그런 건축가로서는 그런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에 사실 도전해보고 싶었죠. 네. 그래서 그런 그냥 새로운 어떤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사실 저는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협소주택이 싸지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협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주택입니다. 왜냐하면 공사 자재를 쌓을 곳도 없고 그 다음에 공사할 때 인부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선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공기가 더 길어져서 더 비싸지는 그런 건물입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주택이죠? 네, 맞습니다. 저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층은 뭐 상가고 2층은 주거고 뭐 이런 건가요? 전체 5개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은 1층은 상가죠. 건물주의 네. 어떤 사업을 하시는 곳이고 2층 공간이 건축주 요구에 의한 굉장히 특이한 공간인데요. 이분들도 종교의 집회 공간입니다. 네. 이 지역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거기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집회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나머지 3개층은 다 주택입니다. 아니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식 필지 구획이 남아 있는 지역이 아닌가요? 소위 말하는 세장형 필지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일제시대 때 구획된 필지가 맞습니다. 네. 맞고 그래서 소위 사람들이 일본 건물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은 하시는데 그거는 일제시대 때 땅이 저렇게 구획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구획된 땅에서 지어지는 건물은 사실 저 틀을 크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것을 굳이 일제시대라고 단정 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도시 재정비를 할 때 이제 제일 심한 경우가 베트남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도시에 도로면에 접해 있는 면이 거의 세금이 그렇죠. 네. 세금에 네, 복과 같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장의 필지로 다 구획됐고요. 현재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 필지 구성도 특히 그와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거 갑자기 빗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주택용지 필지 구획하는 어떤 법칙 같은 거 있는데 현 시점에서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콩 주택이 그때 한참 유행하게 됐던 이유가 하나의 필지를 반으로 쪼개서 썼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협소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식의 어떤 필지 구획 방법이 아니라 예전의 방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어떤 건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땅을 하나 누구랑 같이 샀으면 하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반씩 근데 이게 또 반으로 못 쪼개게 돼 있죠.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 네. 이제 지역 따라서 이제 최소 쪼갤 그렇죠. 수 있는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근데 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게 네네. 이게 대한민국 건축 70년사 중에서 해마다 하나씩의 주택의 유형을 이렇게 정하는데 네. 그 중에 이게 지어지던 해에 유형으로 선정이 됐어요. 아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이렇죠. 저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를 지으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상업지역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심에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도심의 주거를 회복시켰다는 점. 둘째는 옛날에 저렇게 살았거든요. 밑에는 상점하고 위에는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그 위에는 개인지금 주택. 옛날에 우리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살았던 그 유형들을 다시 회복했다는 점. 그래서 저 정도의 짓는 돈이면 마린시티나 이런 데에 큰 아파트를 갈 수도 있는데 거기를 안 가고
도심에서 자기 나름대로 좋은 건축의 유형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게 좋은 평가를 받고 앞으로도 이렇게 딴 사람들도 아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먼저 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저 김승남 사장님 회사에서 인상 비평 예.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저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도 어떤 건축물에 대한 비평을 아주 아, 해주셨어요.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아니, 맥, 겁니까? 아니면 진짜 진정성 아니 맥을 짚으신 겁니까? 끊으신 겁니까? 아니 근데 아쉬운 게 점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희 회사가 원래 이상건축이라는 잡지를 그렇죠. 10년 이상 발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만들었을 때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건축가들이 아무리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도 이게 중앙에서는 소개될 기회들이 거의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근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이런 비평이건 소개건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상 비평이라는 잡지를 작년부터 이렇게 새로 창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완전 잡지가 아니라 개간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인천에서 또 그런 우리 건축계를 위해서 역할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건축인 회사를 나올 수 있죠. 감사합니다. 상지도 같이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상지는 포럼을 하고 있잖아요. 아, 각자 역할을 하고 라운드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빅골을 운영하고 있죠. 아, 빅골로. 네. 빅골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빅골로 이거 아까 일부에도 깨알 같은 공고를 해주시고 네네.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초량에 역시 뭐 축소 주택이죠. 네. 사실 아까 윤재민 소장님이 하신 걸 보고 저도 약간 뭐 착상을 했다 할까요? 뭐 네. 따라하기도 뭐 네. 할 수도 있는데 더 작은 땅이에요. 사실은 더 작은 땅에 네. 16평이라는 땅에 한 층 12평씩 해서 4층 건물을 지어서 1, 2층은 이제 우리 건축인들, 특히 부산에서 건축 미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임방처럼 지금 갤러리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뭐 계속 오픈한 지 지금 한 달 반이 됐는데 아직까지 계속 적자죠. 뭐 올해 안에 이제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네. 그래서 네. 생각하고 3, 4층은 또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법적 게스트하우스죠.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초량에 아주 그 우리 차이나타운 위쪽 길에 네. 옛날 오래된 저기도 저 땅이 뭐 옆에 이제 오래된 계단이 있는데 제가 사실 제 사비를 들여서 복원을 했어요. 저기를. 이게 저기가 옛날에 화교들이 저 위에 화교들이 숨기는 사당을 올라가는 메인 길이었어요. 저기. 그런가요? 그러는데 이제 오랫동안 그게 그냥 포장돼서 땅 속에 묻혀있던 걸 공사 중에 발견하게 돼서 통돌 계단을 한 25개를 발굴해가지고 계단을 다시 복원해서 지금은 저기 동네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네.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편해져서 저희 건물도 좀 작고 오르내리고 그래서 저 건물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지금 우리 사진에 보이는 대로 저 2층에 발코니 짓는 정신 나갔냐고 하는데 저는 저 개념이 그게 좀 골목을 제 건축물로 좀 더 확장하는 개념이었고 또 건물이 골목이 됐으면 싶었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걸 해서 지금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은 좀 힘이 들어도 제가 또 뭐 조금 벌을 벌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로서 우리 건축 문화에는 내가 조금 금수저, 금수저. 이렇게 그래서 금수저처럼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코스프레를 하고 금수저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고 뭐 그렇습니다. 저 지난 주말에 저희 네.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건물도 예쁘고 커피도 맛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 보니까 그 미술 작품들이 되게 그렇죠.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있고 공간은 작은데 뭔가 즐길 거리는 좀 풍부한 그런 곳이 예, 아니었나. 저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가로 와서 사인을 하나 남기도록 지금 방명록을 만들고 있고 네. 서울에 많이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어. 다 사인을 남기고 가고 있고 거기 있는 미술품들은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젊은 미술가들의 작품이에요. 작품들을 아주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네, 소개를 해주는 그런 네.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일신상지에서는 아까 사전에 얘기했는데 빅골로의 쿠폰을 직원들한테 많이 뿌리기로 지금 이제 그건 제가 제안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네. 앞으로
우리 문화재에서 상품을 전부 네. 볼로에 대한 쿠폰으로 상품을 전부 좋네요. 주시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조금 더 이렇게 우리 건축하는 게 지난 토요일 날에 부산에 건축과 학생들이 33명이 모여서 각자 한 학기 동안 한 작업을 발표하고 자생적으로 크리틱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네. 저기에서. 그래서 부산에 있는 6개 대학인가 이 학생들이 다 자율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좀 계속 채워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윤성남 사장님께서 작년에 이제 기획하신 도시재생 콘서트 이런 거 실제로 이제 매번 행사가 부산에 보면 소개되기도 하고 뭔가 이제 조금 그런 거로서 스스로 돈 내가면서 스스로 조금 부산을 위해서 작지만 소리 내보자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첨언 좀 해주시죠. 초기에 원래 알기 만들었던 게 부산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부산에 건축을 하는 게 공론만 이렇게 만들고 때로는 재미라는 게 싸우기도 해야 되고 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담론들이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참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건축가들이 모였죠. 네. 모여서 사실은 저희가 LCT 짓는 거 반대되는 공청회도 같이 그거 하면서 사실은 시에 찍히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성명도 내고 근데 작년에 했던 그 아이디어 콘서트 같은 경우는 밤낮 비판만 하고 이렇게 욕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재밌는 상상들을 여기 조나단의 상상하듯이 아이디어를 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뭐 성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도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하고 특히 영화의 전당 같은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왔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 차도를 지하화하고 강장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네. 계획들도 네.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저희의 단편적인 이야기일 뿐이지만 건축가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건물을 만드는 것과 함께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많은 담론들을 생산해내는 것. 그런 일들을 네. 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혹시 지금 회장님이 오신옥 소장님. 아, 네. 그러시구나. 혹시 그 포럼 멤버 중에 네. 조나단이라고 없나요? 왠지 조나단, 뭔가 뭐. 지향하는 바가 비슷한 것 같아서. 조나단은 없는데 조나단 시글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지 포럼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다. 상지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포럼 이름은 이제 정칭은 열린 부산 도시 건축 포럼. 네, 네. 그게 원래 2004년도 저희 사내에서 직원 교육 규모로 좀 이제 비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07년도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대외적인 포럼으로 이제 조직을 해서 올해 11년 제가 되겠죠. 17년이니까. 뭐 오랫동안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보시는 분들마다 평가를 다르더라고 보고 있고 또 저는 이 11년 동안의 포럼을 제가 주관했던 적도 있고 또 약간 한 발 떨어져가지고 우리 회사 안에서 또 다른 분들도 거기는 항상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연장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을 보게 됐는데 뭐 포럼비도 마찬가지고 또 그 전에 또 동의 포럼 이런 것도 또 만들어졌을 때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포럼들이 부산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또 네. 부산시의 부산 공간 포럼이죠. 공간 포럼도 네. 있고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런 거죠. 항상 이제 우리가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축이나 도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를 좀 빨리 선점을 해서 많은 논의들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가야 되는데 항상 좀 뒤따라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다. 네. 그래서 실제적인 성과가 내기에는 조금 늦은 때 이런 때가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한 3, 4년 전부터는 조금은 이슈를 선점하자. 앞으로 부산에 벌어질 일들에 네.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들이 바로 뭐 정책으로 이어지고 안 이어지고 얘기를 떠나가지고 네. 민자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네. 그래서 정책을 끌어가시는 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뭔가를 얻어가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얻어가기도 했고 그런 데서 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시기는 좀 그렇지만 부산에서는 정말 귀하죠. 그런 장이 있어서 이슈들을 우리가 꺼내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오늘 같이 토론하듯이 정기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네. 또 그 성과들이 벌써 10년 이상 쌓여 있다는 것, 네, 네. 그 자체가 부산으로서는 정말로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기 사실은 두 사무실 일신상지가 제가 어릴 때는 우리의 꿈과 이상을 향해서 가는 사무실이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도 뭐 일신에서 조금 몸을 살짝 담고 있었지만 젊은 시절에 어쨌든 부산에 있어서 뭔가 단순한 설계 사무실 기업의 차원을 넘어선 문화를 만들려는 시도들을 사실 일신도 옛날 이상건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상지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뭐 사실 몇 년이라 했습니까? 43년. 43년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굉장히 오랫동안 굳건하게 뭔가를 문화적, 그러니까 상지가 밖에서 보면 돈을 잘 못 버는 사무실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는 주로 이제 공모전 위주로 많이 하면서 공공의 것들을 하는 이런 사무실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그 기업의 윤리가 아틀리에는 아니지만 큰 조직으로서 이 부산의 어떤 건축의 두 축으로서 쭉 끌고 왔던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기업하고 차별화된 우리가 전략을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 윤재민 수사님과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그대 아성이 크게 있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큰 사무실에서 저 큰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부럽죠. 근데 저희도 사실은 되게 위기의식을 느껴요. 뭐 왜 위기의식을 느끼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산에서 만들어진 백화점 이게 없잖아요. 부산의 뭐 양복점, 옛날에 유명했던 빵집 네. 전부 다 사라지고 저희 다국적 기업들이나 네. 운영하는 걸로 전부 다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설계사무소는 왜 안 그럴까요? 아마 서울에 있는 설계사무소들은 몇천 명이 되는 직원을 보유하고 그렇죠. 설계사무소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마음 먹으면 부산의 정도는 오히려 더 싼 값으로 설계를 더 잘해주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맡길 사람도 많은데, 상지나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직 마지막 남은 공룡 같다. 그래서 되게 불안하고, 하지만 그래도 시대 지금 시대 빙하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서 이러한 사무실들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의미가 아닐까라고 그렇죠. 네. 생각하고 네.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용 창출에는 상당히 뛰어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체 직원이 감리까지 포함하면 지금 약 한 370명. 오. 한번 돌아서 보면 또 월급날이고, 돌아서 보면 월급날이고. 월급이 뭐 이게 뭐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고, 이제는 뭐 한 달에 10억을 넘어가는 그런 우와. 상황이 되시니까 상당히 힘겨워요. 거대 공룡. 아, 이제 서울의 대형 설계사무소 같은 경우는 좀 힘들다 하면 그해 신입사원을 안 뽑거나 그런 경우도 많은데, 제가 알기로 상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혹시 다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1년 신입사원을 만에? 뽑고 있어요. 어떤 저의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많이 뽑아가지고 아주 꼼꼼하게 또 이제 분류를 시켜가지고 살아남는 사람 살아남고 나갈 사람 빨리 나가게 그런 작전이 있었다고 이제 저희 회사는 뭐 많은 후배들이 얘기하기에 가장 편한 회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말입니까? 진짜요. 서로 후배한테는 뭐 해마다 지금도 한 10명에서 12명씩 계속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아남아 있어요. 일종의 지역적인 그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근데 신입사원을 그 또 많이 사명감을 뽑는 저한테 이유를 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 이제 이 건축 설계라는 것은 또 3D 업종 이런 식으로 또 조금씩 이제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협력 사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실제 이제 건축계에서 중진 허리 역할을 해주는 이제 경력 있는 많은 경력 있는 사람들은 서로 모셔가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젊은 친구들, 후배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맞는 인재를 키워나가자. 그런 전략들. 그 3D 업종이 설계를 했는데 그 3D 업종을 벗어날 전략은 좀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무조건 설계비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저 자신이 건축 설계를 하고 있지만 왜 우리가 꼭 건축 설계만 고집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하긴 해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림만 그리려고 그래요. 뭐 다른 디자인은 그죠? 역량 있는 사람들인데 뭐 그런 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너무 스스로를 안전대를 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근데 그 지금 3D 업종이 된 게 뭐 저희도 아까 한 달에 월급 10억씩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 우리 설계에 대한 대가 일반인이 네. 집을 지을 때 네. 설계에 대한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는 우리나라 수준이 조금 낮은 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일본의 건축가한테 한번 물었어요. 일본은 그 공사비 비율의 설계비가 몇 프로냐? 네. 한 12%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동경이나 뭐 지금 국고가에서 활동하는 건축가를 만나서 얘기하니까 12% 정도가 되고 그런데 그 12%가 되는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은 유럽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늘 건축가들이 일본에서 이렇게 노력을 한대요. 그래서 유럽은 몇 프로냐 하니까 17%가 넘는데요. 심지어는 20% 가까이 되고 5%에서 8% 된대요. 실제로 미국이. 미국이요. 그럼 내가 왜 그래 작냐 했더니 거기는 공사비가 우리의 한 4배가 돼 비싸구나.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거고 일본은 우리보다 공사비가 한 1.2에서 1.5 정도 되더라고요. 유럽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민간 실제 설계비라든지 광급의 설계비들이 한 3% 정도 돼, 3%에서 5% 이하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설계가 3D 업종이라고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을 잘 지으면 또 가치를 높여서 그렇죠. 보상을 받을 수 그 있으니까. 아까 우리 윤재님 네. 소장님 말하는 대청동 협조주택 얼마나 멋집니까? 네, 이게 네. 그 돈들이가 지어놓으면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일신에서 설계한 뭐 우리나라 우리 부산에 있는 엄청나게 좋은 건물들 이거 뭐 나중에 유산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유적으로 100년 뒤에는. 근데 그만큼 제대로 하는데 몇 개는 가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리는데 네. 국제건축문화재가 네, 수를 네. 좀 다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열심히 스태프들도 하겠습니다. 다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저도 어떤 건축의 모든 문제점을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은 설계비로 기결이 되는 점이 좀 있긴 한데 그런 와중에서도 참 사회를 위해서 또 많은 문화 활동을 또 해주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네. 긴급 제안인데요. 네. 건축문화재에서 성실한 건축기업 해가지고 상을 좀 주세요. 이런 사회적 어. 역할을 하는 뭐 일신상지에도 네, 상도 네, 좀 네. 주고 저한테도 좀 네. 주시고 뭐 이렇게 상을 제정해가지고 건축문화재니까 건축문화에 기여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건축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네. 아까 얘기했지만 정당한 정말 대가를 받으려 그러면 네. 그냥 설계비만 높여달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가치를 좀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저희가 사실은 설계한 건물 중에서 베이 101이라는 그 해운대 네. 동백섬 초입에 있는 건물이 있어요. 네. 사실은 건물이 잘 됐고 못 됐고를 떠나서 그게 지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에 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오히려 배웠냐 그러면 부산 사람들이 이러한 워터프론트에서 도시를 즐기는 이 문화에 정말 목말라 있구나. 오히려 저희가 네. 그런 느낌들을 받았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보다도 훨씬 더 공공의 건물이 많은 영화의 전당 앞이나 네. 뭐 이런 데도 얼마든지 그러한 시설들을 만들어주면 네, 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네. 할 텐데 그래서 건축가들이 네. 제안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네. 본인에게 기회가 되건 아니면 기회가 되지 않건 공공의 건물 가운데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들을 하는 제안들을 많이 이렇게 할수록 그럴수록 사람들이 네. 이게 건축가들이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인식들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결국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부산의 지역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뭐 영화의 전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세계적인 건축가 데려와가지고 네. 사실은 뭐 이래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사실 평가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뭐 무조건 다 잘 됐다라고 네. 평가할 수가 참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이 건축가의 지역 건축가 만약에 저한테 영화의 전당을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제가 저만큼 했을까라는 스스로 자문해 보면 아직 역량이 부족했겠죠. 하지만 뭐 나름 최선 다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일식이나 상기는 규모가 굉장히 커서 얼마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를 들어서 뭐 세계적인 유명 건축가 와가지고 탁뭐 독일에도 있는 것 같은 건물을 여기 하나 다 지어놓고 또 저기 아랍에 가면 또 비슷한 것도 하나 있고 이런 것과 지금 현재 금방 B101 이야기했듯이 한기는 아니 일시는 어차피 거기에 워터프론트에 맞는 뭔가 상업성을 가지고 그냥 큰 작품으로 기대하지 않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한 번은 가봐야 되는 곳으로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공공의 역할을 거기서 사업적으로 뭐 수익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공공의 역할도 하고 있는 이런 차원에 볼 때 좀 큰 회사에 계시다 보면 좀 그런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왜 그 외국 건축가들을 이렇게 도시나 특히 뭐 부산 같은 데서 이렇게 필요로 하느냐 그러면 사실은 부산이라는 데는 어떤 공공 건물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이는데 이게 정말 유명해졌으면 좋겠거든. 그렇죠.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역의 건축가들이나 한국의 건축가들 이름만으로는 그렇죠. 그거를 알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좀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근데 거의 외국 건축가들은 사실은 실시 설계를 거의 못해요. 네. 거의 기본 계획 수준만 하고 왜냐면 책임을 전부 다 한국에 있는 건축가가 져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건물이 좋고 나쁜 거는 마지막 디테일까지 재료를 어떻게 쓰고 하는 것까지 다 만져야지 좋은 건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두 가지 노력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브랜드가 없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그 브랜드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좋은 증거를 내서 우리도 와, 우리나라의 건축가들이 정말로 잘하는구나 하는 인식들을 심어 나가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고 네.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도록 인정받는 이 작업이 동시에 병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해는 하지만 점점 더 지역의 건축가들이 점점 많이 설계하는 풍토로 바뀌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우리 윤수장님은 그거 지금 GD 일 하잖아요. 아우, 그런 거는 브랜드가 이미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지역 건축가가 서울의 일 혹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의 한 중심에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우리의 뭐 브랜드가 있어서 그 일을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연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워낙 노는 걸 좋아하고 엔터테인먼트 옆에 늘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제주도에 진행하고 있죠. 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 YG 엔터테인먼트 아십니까? 네네. 네, 물론이죠. 거기에 그 타운, YG 타운이요? 네네. 와. 이제 SM 타운에서 타운이라는 말을 써서 그 타운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 YG 리퍼블릭이라는. YG 리퍼블릭. 네, 그게 이제 전 세계 체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태국 거는 만들어졌고 한국 거는 지금 제주도에다 지금 사실 10월 달에 완공합니다. 그다음에 YG 재팬 이런 분들이 준비중이고. 이제 부산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건축가의 브랜드. 그래서 네. 부산발 출발해서도 전 세계적인 유명한 이런 건물들을 이렇게 되면 굳이 외국 건축가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저보고 그 지역 건축가냐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조금 있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회사가 이미 지역에 있고 네. 지역에 세금 다 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역인들 고용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작업을 해외로 수출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지역 건축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거기 듣보가 제일 욕심은 부산에서 최고면 세계 최고다. 그 목표를 저는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 프리츠크상 부산에서 네. 왜 못 받나? 네, 뭐 네. 이런 사실 욕심을 가지고 네. 있어요. 네. 20년 기다려 보십시오. 그 안에 제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20년이면 가능하십니까? 질렀는데.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프리츠커상이라고 하면 이제 건축계 노벨상에 네. 거의 네. 버금가는 아직까지 일본에는 몇 분 받으셨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한 7명이 명도 받았어요. 없어서 3회? 일본에 7명이 받았어요. 일곱 7명이요? 명이나 그렇게 받았습니까? 많았나요? 중국도 한 명 나왔었고 뭐. 네. 근데 국내에는 아직 없죠. 네. 네, 그 상을 이제 오신욱 소장님께서 받으시겠다. 제가 목표로 장담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신욱 소장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건축가상을 요새 네,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향은 네네. 건물을 멋지게 짓는다고 그렇죠. 주는 네. 게 아니고요. 대부분 도요이토도 예쁜 건물들을 많이 만들었지만 자기가 공공의 건축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을 가지면서 프리츠커상을 받았거든요. 시게루반 같은 사람은 네.
에너지에 관한 거, 그다음에 재료에 관한 네. 리사이클링에 관한 거. 네. 근데 뭐 피콜로도 어떻게 보면 건축가가 건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프리츠커상 받을지도 모르죠. 상을 나중에 전당포에 잡혀가지고 내가 사게 되면 2년 전에 받은 알레한드로 같은 경우도 아. 사회 공공성에 대한 어떤 건물 자체는 되게 안 예뻐요. 네. 안 예쁜데 내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건축가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을 받은 경우. 네. 알레한드로가 한 유명한 말이 벽돌이만 타고 좋은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다. 알레한드로 같은 사람은 정말로 칠레라는 데에 이 지진 나고 막 이랬을 아, 때 네. 소위 자기 그 팀들이 전부 다 가서 네. 이를 재건시키는 일들을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반쪽집이라는 그렇죠. 거를 짓는데 그거 원래 오시승 수사니까. 네. 그 반쪽집 이름은 제가 먼저 했다는 그렇죠. 게 언론에서 근데 그 공개돼 반쪽집이 있습니다. 무슨 네. 소리냐 그러면 그 사회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돈 가지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지으려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딴 지역 왜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작은 집을 지을 것인가의 기로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건축가가 뭘 선택하냐 그러면 반쪽만 짓고 나머지 반쪽은 이 사람들이 살면서 채워넣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건물이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자기가 지을 수 있는 꿈을 주고 하는 그것들을 심어줬기 때문에 사실 프리츠커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채워졌어요. 저희 반쪽이. 호프 주택도 앞으로 반만 지어줘요. 그것도 앞서는 오신욱 소장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반쪽집. 참고로 오 소장님 그 작품 중에 또 반쪽집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저건데 네네. 사실은 제가 설계를 하고 거의 10몇 년 동안 저를 무명인으로 있었는데 정말 제가 한 프로젝트 중에 제일 작은 프로젝트 저게 저를 좀 유명하게 만든 네. 계기가 사실 됐죠. 네. 근데 저도 의아했죠. 왜 그런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여태까지 고민했던 게 저기 조금 묻어 있었나 봐요. 아니 그 장명은 도대체 누가 하셨습니까? 반쪽집. 제가 했죠. 아, 저는 이름도 참 잘 지으셔서 그러니까 보지 않나. 반쪽집이라는 이름도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는 거죠. 이것도 뭔가 호기심, 뭔가 희망, 뭔가 그렇죠. 여지 네. 뭐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데 그런 것들을 아마 주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뭔가 반만 있어도 될 것 같은. 실제로는 저 반이 날아간 거죠. 그 우리 저 임재민 소장님이 크리틱하는 게 네. 그래서 반쪽집이 뭐 반의 성과를 아니 그때 제가 썼던 글 제목이 반쪽일 수밖에 없는 집이요. 아, 슬프네요. 저게 이제 원래 있던 집이 도로가 생기면서 네. 반으로 잘렸어요. 집이. 네네. 그래서 네. 집을 헐어버리고 반쪽 땅에다가 집을 탁 짓는데 제가 저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왜 니네들이 마음대로 내 집을 잘라가지고 도로를 만드느냐 좀 이렇게 좀 항쟁을 하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네네. 물론 그 주적인 다양한 것도 넣었지만 그래서 반쪽 난 내 마음처럼 그래 반쪽 집을 짓게 됐죠. 계속 그런 게 이제 있죠. 지금은 웨이본 가는 길에 있는 집.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웨이본 조금 지나야 있어요. 지나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예. 그래서 곽기수 소장이 웨이본 설계하면서 와가 제 반쪽 집 보고 하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 가신 거예요? 그까지 잘 현장이 가까워서 한번 이렇게 오 소장님 반쪽 집이 뭐 어디 있는가 뭐 이렇게 한번 하나 근데 저는 비슷한 거 웨이본 하나 있습니다. 가보고 참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왜 좋은 인상을 받았냐 그러면 건물 자체가 예쁘고 이걸 떠나서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 부산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만나는 네, 건데 바다를 만나는 정말 다양한 방식들을 네. 다 널어놨어요. 네. 그렇지. 그런 면에서는 네. 그게 좀 부산다운 건축 뭐 이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네, 네. 윤재민 소장님 하셨다는 간절곶 거기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뭐 건축주께서 이름 지으셨는데 어니스트 케이프입니다. 아. 간절곶 간절곶을 저 알아요 여기. 우리 윤재민 소장님 하신 거구나. 네네. 근데 그 건축은 네. 어떻게 보면은 저기 웨이본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프로젝트라 보시면 됩니다. 그 웨이본처럼 바로 바닷가 변에 네. 그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는 한 100m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도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척박한 환경이죠. 네. 그걸 가지고 바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가서 보십시오. 네. 네. 잘해요. 되게 유명해 하더라고요. 이미 유명해졌죠. 네, 네. 네, 되게 유명해요. 아니 저기 그 웨이본 정도의 매출은 아니지만 매출 꽤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환경이
이 원도심 내에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산이 그런 천혜 환경을 가진 곳이에요. 아까 그 김성남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난 세월 너무 강가고 살았다가 아까 일부러 다 얘기한 그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부산다운 건축이 어떠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 그냥 곳곳에 정말 좋은 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뭐 네. 피콜로를 만들고 네. 다 이렇게 만들면 그게 전부 다 모여서 결국은 맞아요. 부산의 건축이라는 걸 그렇죠. 만들지 않나. 네. 그래서 부산다운 게 아까 부산다운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참 모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부산다운이 뭔지 그냥 근데 제가 누가 저한테 그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산다운 게 뭐예요? 이러면 그냥 이게 다 부산다운 거 아닐까 그냥. 내가 사투리 쓰고 이러는 거 부산다운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그냥 넘겨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회 되면은 언젠가 부산다운이 뭔가 우리 이런 자리에서 한번 아니 얘기해보자. 하나의 제일 좋은 예가 독일에 제가 있을 때 한국 건축가 한 분을 모시고 한국 건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독일 건축가 한 분을 모셔서 독일 건축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한국 건축가는 설명할 때 여지없이 전통 건축에 들어가요. 네. 근데 독일 건축가는 함부르크에 지어진 거 하나, 뮌헨에 지어진 거 하나, 베를린에 지어진 거 하나. 네. 그래서 한국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저게 통일적인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저게 모여서 독일의 건축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박관념에 시달리지 그렇죠.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산다움은 귀납적으로 정의되지 않을까. 아니 그 외적으로도 이제 그런 외적으로도 혹시 부산에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 뭐 재밌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시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일단 그 사실 우리 건축가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자기 위주를 해요. 뭐든지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냉정하게 보면은 상기는 상기대로 하고 일신은 일신대로 하고 나오면 나오는대로 하고 윤수는 윤수는대로 하고 다 이런 거죠. 이런 건데 뭔가 그 이기적인 자기 위주의 경향을 조금 내려놓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몇 번씩 해요. 근데 네네.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건축가가 가진 특징이죠. 자기가 자기 디자인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뭔가 자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부산의 뭐 좋은 건축 풍토를 위해서 좀 노력하고 또 좋은 후배들이 잘 풍토에서 이렇게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기도 하고 네. 또 서로가 서로의 좀 방패가 돼주기도 하고 좀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싶습니다. 3단체에서 삼단체를 모아서 화합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네. 많은 시도들도 해보고 했지만 예. 어떤 회장님이 또 되시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좀 바뀌기도 하고 지금 이제 부산 건축부의 3단체 했을 때 3단체 역시 또 나아진 장들이 같은 파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 될 거라는 기대가 많았는데 오히려 그 수혈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파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좀 이제 앞으로의 사업의 기회 감독을 해야 되니까 너무 이제 신축이나 이런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우리 문도심에 대한 재생도 얘기하지만은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리노베이션 또 뭐 리모델링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리모델링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절대 돈 안 됩니다. 돈 안 되지만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면은 아마 건축가로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로 이제 그렇게 되어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꼭 시장을 대변하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 써주셨으면 그거하고 연결된 아주 직접적인 사건이 네. 그 테이트 브리튼이라는 영국의 재단에서 네. 그 되게 유명한 예술가들을 한 명씩 뽑아갖고 상을 주는데 네. 누가 받았냐 그러면 어셈블리라는 건축가 18명이 모임이 받아요. 네네. 이 모임에는 건축가도 들어가 있고 뭐 역사하는 사람, 뭐 그다음에 뭐 디자이너 이런 사람도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도시에 좀 이렇게 활성화 안 된 지역에 들어가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는 프로젝트들을 네.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게 대부분 도시 재생 프로젝트거든요. 네, 네. 네.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는 고층 건물에 산다고 부러워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봐요. 질들을 어떻게 좋게 가져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귀하게 가치하느냐, 가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드느냐, 그런 일들이 건축의 주류가 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또 뭐 바라는 점이 없으십니까? 부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국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잖아요. 네네. 그게 뭐 한 개인의 문제라고 저는 뭐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의 문제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양적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 시대가 한계를 보하고 이제는 그렇게 빨리 가지 말고 소통하면서 가고 서로 합의하면서 가되 각각 서로 다른의 차이들을 인정해라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거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자면 건축계도 한편으로는 조금 더 특히 공공건축과 관련돼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고 좀 늦게 가더라도 그 가치들을 짚어가면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각자 이제는 뭔가 옛날처럼 떼거리로 몰려서 하던 것도 좋지만 각자 피콜로 만들고 뭐 스페이스 M 만들고 다 좋은 곳들이 하나하나 생겨날 때 이것들이 사회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1951년에 제인 제이콥스가 그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공성이란 거는 서로가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공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이게 소위 창조성의 활력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사회가 부산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윤 소장님 한마디. 네. 아니 다들 너무 좋은 말씀들 하셔가지고 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건축물은 사람을 위한 거고 네. 그것을 또 사람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사람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이제 건축인들이니까 좋은 건축인 양성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중요하죠. 결국 네. 네. 제가 바람의 바람이고 부산이라면 또 네. 타도시에서 시행되지 않은 것도 무궁무진을 네, 할 수 있다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네. 그게 바로 부산성이 아닌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나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네. 저는 이제 세계 단체에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단체에 최대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같이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혼자서 할 수 있는 네. 행위의 한계가 있는데 어떤 발언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 윤수영이 좀 전에 얘기했던 건축 후배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지만은 또 각 앉아서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는지 잘 보시고 또 힘을 보태줄 수 있으면 또 조금 더 이렇게 좀 보태주고 했으면 좋겠다. 네. 조금 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만든 단체에 조금 더 사랑하고 하는 네. 그런, 그다음에 이제 또 건축물하지 마찬가지죠. 네. 사실은 뭐 저도 비판은 많이 하지만 어쨌든 뭐 어느 순간에 또 저도 거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지금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애정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네.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비판 부탁드립니다. 사랑도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그 2주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또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모시고 더 좋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변모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13회부터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